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주식 클래스입니다. 오늘도 밤 9시부터 저희와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든든하게 대비 들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또 한 번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우리 시장입니다. 미중 관세 또 유예 합의라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환율도 다시 한번 강달러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시장은 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는 시장이었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같은 시장, 여러분들은 매매 방향성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에서 이제 봐야 하는 종목들, 봐야 하는 주도주들 마음껏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과 5월 들어서는 이제 처음으로 같이 방송을 좀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4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주식 클래스에 나와주셨고 연휴 이후에 또 처음 뵙는데요. 4월 30일에 그때 오셨을 때 히든주, 공약주 선물로 YG 플러스를 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 종목은 3거래일 만에 1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이런 종목들 오늘 주식 클래스에서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 채널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송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5월에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예, 5월 또 어떻게 보내고 계셨어요? 일단 뭐 연휴 때 좀 네. 강원도 놀러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좀 이제 정신 수양 좀 하고. 정신수양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예. 강원도에서 네. 이렇게 서울 돌아올 때 항상 막혔었어요. 네. 한 7시간 정도 걸리고 했었는데 서둘러서 이렇게 나와 보니까 출발을 해보니까 네. 서울까지 2시간 3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진짜 얼마 안 네. 걸리셨네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저도 이제 서둘러가지고 이제 5월 시작에 맞춰가지고 네. 또 좋은 종목들 미리 또 선점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예. 고속도로 빨리 지나가듯이 예. 수익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된 멘트인가요? 아니요. 예. 굉장히 또 이 여행과 고속도로와 시작을 잘 또 연결해서 매끄러운 오늘 인사 또 해주셨습니다. 강원도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양양 다녀왔습니다. 양양. 네. 바다 보면서 굉장히 또 눈도 마음도 저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아, 네. 예. 오늘 50분 동안 즐겁지만 또 수익 가득 낼 수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4월 방송 때 YG 플러스도 좋은 성과 보여주셨고 5월도 좀 느낌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5월 주식 클래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코너 한번 가볼게요. 시작 알아야 번다 코너입니다. 5월의 첫 번째 방송이니까 더욱더 네. 한번 힘차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도 오늘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오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이제 주도 섹터들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면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장 마감 후에 4시였었죠. 4시에 이제 미중 관세 관련해가지고 공동 성명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시장 전망은 상당히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따지고 보면은 개인들만 또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좀 엇박자를 보였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고, 자, 기관이랑 외국인은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 하방을 계속해서 위로 끌어올려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일봉 차트 좀 보면요. 자, 우리 근데 따지고 보면은 정말 4월 달부터 해가지고 크게 계속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241선 돌파가 나왔고 상방이라고 하면은 그전 고점이 2650까지는 우리가 단기 상승 여력을 이제 지금부터 볼 수가 있는 구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물론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내가 수익 보고 있는 거를 조금씩 수익을 챙길 수는 있겠지만은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이라면 지수가 이 정도 올라간다라는 건요. 개별주들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50선까지는 여기까지죠. 750선까지는 상방이 좀 열려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241선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이제 780선까지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아직 우리가 욕심인 거고 지금 당장은 750선까지의 상승 여력은 한번 두면서 상방을 좀 열어두면서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 요약을 하자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도 섹터 순환 장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라고 하면 최근까지 시장을 끌고 올라갔던 종목들이죠. 조선, 방산, 화장품 등 이제 이런 주도 섹터에서 일부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자, 이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게 끝이냐가 아니고요. 조정은 당연히 시장에서 주식이 어느 주식이든 상승을 하면은 차익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주도를 했던 섹터들이 쉬어가는 동안에는 이 종목들을 여기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 종목에 두고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 이제 주도 섹터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반도체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 또한 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호재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반등이 연속성을 보여줄 것이냐는 추후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이 반도체 반등이 나왔다는 거에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 반도체 반등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되면서 뭐 반도체든 아니면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관세의 영향을 받던 섹터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주 위주로 수급 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대권 경쟁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주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봐야겠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가 이 방산 섹터를 볼 때 이 포인트라는 거는요, 이 섹터 업황 전망을 얘기하는 건데요. 수주 확대의 기대가 지속되고 있는 섹터가 이 방산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고점에서 차익 물량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꺾어져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대신에 뭐 21선이 됐든 61선까지 차근차근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방산은 어느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간에 국가 단위의 정책으로서 계속해서 해외에 수출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주로도 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조선인데, 조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도 고점에서부터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되는 흐름인데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21선이라던가 61선에서 반등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돌려 세우면서 신고가 노려볼 수 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 10년 만의 슈퍼사이클입니다. 10년 만에. 그래서 10년 만에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미 통상 협상이랑 그리고 조선 협력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우리 그 관세 관련해서는 이슈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끝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또 하나 뉴스가 나온 게 그 영국 쪽에서도 K-뷰티에 관심이 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5일선을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뭐 241선까지 좀 눌렸다가 상승하는 흐름으로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관심 종목에 두면서 이러한 상승 반전하는 모습들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라고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요약을 좀 간단하게 하자면은 이게 이제 16시인데요. 4시에 그 미중 관세 협상이 이제 90일간 관세 일부를 좀 유예하는 쪽으로 공동 성명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45%에서 30%로 인하하는 이 공동 성명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그 시장에서 계속해서 시장을 짓눌렀던 이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90일간 해소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자, 뭐 미중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가 예정되었었는데 이미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내일 있을 CPI입니다. CPI가 뭐냐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자, 관세 조치가 언제 시작됐나요?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내일 발표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월 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관세 조치 이후에 나오는 첫 실물 인플레이션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하게 주목을 하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일 이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관세 때문에 우려했던 것보다 그래도 좀 괜찮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지 이거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자, 수요일이랑 목요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후반이죠. 주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자, 미국 국무부랑 나토가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틀 동안. 그리고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회담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이 된다라는 기대감들이 주 초반에 좀 유입이 될 수가 있겠고, 실제로 뭐 평화회담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5월달 시장 계속해서 좋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월 30일 연휴 들어가기 전에 제가 히든주 엔터주 드렸었는데, 자,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엔터주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히든주 관련해서도 방에 입장하시면은 이전에 잡았던 히든주도 계속해서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이후에 1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자, 상승하는 종목은 5일선에 붙여서 매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었는데 다음 날 갭 상승을 하면서 음봉으로 밀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5일선을 지지받는 그 다음 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3거래일 동안 10%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들 단기간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뽑아드리기 때문에 입장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주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 건데, 자, 이 대선 후보들이 23일이죠. 23일 날 기후 주제로 TV 토론을 벌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 관련한 정책 토론이 23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최초라는 거예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자, 대선 토론에서 기후 관련해 가지고 토론을 한다라는 거가 최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것이냐? 자, 전력망 고도화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 전력망 고도화라는 거는 결국에 이 전력 수요와 관련된 얘기인데, 에너지들을 좀 빠르고 좀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기후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를 오늘 히든주로 가지고 왔고, 이 종목 저랑 같이 매수해서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에너지 고속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서해안 해상풍력과 뭐 지역 재생 에너지를 전국 주요 산업단지까지 직결하는 에너지 인프라의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해안을 따라서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속도로처럼 전력망을 연결을 해가지고 한반도 내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배분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기후 토론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슈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이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이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에너지 안보입니다. 물론 기후 대응, 산업 생태계,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에너지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0년도에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겁이 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거기에 대한 대처로 했던 게 에너지 공급을 전부 차단을 시켰었단 말이죠, 유럽에다가. 그래서 유럽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상황들이 벌어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이제 에너지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새로운 국가 아젠다로서 계속해서 이 정책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안전지대의 알림은 또 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피터 린치 선생님의 교훈이죠. 자, 최소한 냉장고 고르는 만큼의 노력과 고민을 해라. 근데 여러분들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가가지고 열심히 골라왔어요, 냉장고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냉장고 같이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집중 투자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냉장고 종목 집중 투자 비중 크게 실어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면 된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자, 에너지 고속도로 이 상한가 하이패스를 제가 발급을 해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실제로 이제 좀 한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좀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들어오셔서 간만 보실 분들은 이 고속도로도 병목 현상 때문에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신 분들 들어오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하이패스 한번 해가지고 상한가 한번 가보겠다, 잡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M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송진 전문가님의 안전지대 지금 알림이 떴습니다. 상한가로 직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쫙 깔아두셨다고 합니다. 이 고속도로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 저희가 이제 크게 하나 띄워드릴 예정이에요. 또 좋은 건 크게 봐야지 여러분들도 QR코드 잘 스캔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핸드폰 카메라 지금 바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주시고요. TV에 지금 이제 크게 나갈 QR코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해주시는 방법, 핸드폰 카메라 켜서 TV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크게 나가실 거예요. QR코드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핸드폰 카메라 켜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정사각형 검은색 네모 보이시죠? 이게 QR코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즘 뭐 음식점 가나 어딜 가나 다 QR코드 스캔하라는 거 많이 보이실 텐데 간단합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한번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핸드폰 카메라 켜서 핸드폰을 TV 앞에 잠깐 대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저도 직접 해봤는데 0.5초, 1초 정도면 바로 영문으로 된 주소가 하나 나오실 거예요. 길다란 주소장 나오실 텐데 그거 클릭만 해주시고요. 그럼 송진 전문가님의 상한가로 직행하는 고속도로로 여러분들도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준비되어 있는 히든주가 있습니다. 5월 12일 오늘 방송에서 송진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가지고 나오신 히든주가 있는데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안보, 기후 대응 이런 지금에서 정책주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 정책주 중에서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아셔야 되겠죠? 종목명 여기 안에 방송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 계셔야 잠시 후에 송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종목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가격 전략 다 여기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 주식 안전지대 송진 전문가님의 M밴드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상한가로 직행하는 고속도로가 걸려있는 M밴드고요. 또 지난번 방송에 나오셨을 때 YG 플러스라는 히든 종목으로 3거래일 만에 10% 넘는 상승세 보여주셨는데 그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나올 때마다 또 여기서 무료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지금부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만 시청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또 저희가 공유해드리는 내용들, 교육해드리는 내용들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더 효과적인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송진이라고 전문가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저희한테 보내주실 번호는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 있고요. 답장으로 저희가 모든 분들께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 답장에 오는 링크 클릭만 해도 송진 전문가님의 M밴드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은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주와 관련된 한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 한 번 더 정리 도와드리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 지금부터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알아야 본다 통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봤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한 2650선 정도까지는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말씀까지 한 번 더 시장 정리 도와드릴게요. 다음 코너 통해서 전문가님만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 좋은 히든 종목들 꼽았던 커피잔 기법이 있는데 어떤 기법인지 잠시 후에 저희가 비밀 풀어드리겠습니다. 송진
김진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주식 클래스입니다. 이제 전문가님만의 기법들 한번 배워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커핀작 기법에 대해서 좀 복습도 도와주시고 다양한 내용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새로운 종목들 잘 발굴하기 위해서 나만의 무기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가님만의 무기를 좀 공유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법인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커피잔 기법에 대해서는 뭐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겠지만은 네. 제가 계속해서 커피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어떤 거요? 주식계의 바리스타. 지금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예, 커피잔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나서 예.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 절대 우리가 피해야 되는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 유형.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짚어드리는 교육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커피잔은 위대하다 복습인데요. 자, 모든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이러한 컵 모양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손잡이가 나오더라. 그리고 이 손잡이의 고점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면은 크게 상승을 하더라가 기본적으로 커피잔 패턴의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의 필수 패턴이고 자, 손잡이를 돌파입니다.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거다가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커피잔의 위대하다 차트 이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하나솔루션도 우리가 이제 4월 22일 공략주로 나가가지고 히든주로 나가서 크게 수익을 본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커피잔 컵이 나온 거고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잡이의 고점을 돌파를 할 때 23,500원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자, 이 종목도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단기간에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은 커피잔의 패턴을 가진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도 상당히 유명한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커피잔 컵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 윗골이 달린 부분 있죠. 여기서 손잡이 부분이 나오면서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한국항공우주는 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했죠. 99,000원, 95,600원까지 상승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피해야 할 차트 유형인데요. 자, 반등파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자, 상승파동, 하락파동 이런 건 들어보셨는데 반등파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반등파 같은 경우에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자, 이렇게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고점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 한번 눌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눌림이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내가 눌림목 매수가 들어갔다. 근데 이 종목이 이 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더라. 그래서 보통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린다. 그래서 이 반등파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 조정 시에 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를 하고 들어갔다가 물리는 패턴이 이 반등파에서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은 돌파를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반등파에서 내가 고점 돌파를 기대를 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대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는 하락빔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를 제가 이제 예시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주봉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고 이제 17만 3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진짜 과거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커피잔 컵 같은 게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눌림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눌림 구간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 내가 이 정도를 못 먹었었으니 이번에 상승하는 거는 내가 좀 한번 욕심을 내서 먹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자, 눌림목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그냥 눌림목에서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이 17만 3천 원을 돌파를 해주겠지라고 해서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자, 돌파가 못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돌파가 못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맞더라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정이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면은 이번에 이제 16만 원 돌파해서 상승을 하겠구나 하면서 여기서도 또 매수가 들어가요. 아니 혹은 여기서 이제 물렸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물타기를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타기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기서 진행을 해요. 빠졌기 때문에 내 평단을 낮추겠다라고.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자, 17만 3천 원 6월 20일 이 고점에서부터 자, 이 반등파가 여기였죠. 여기서 매수 들어가서 물리고, 자, 여기서 또 매수 들어가서 물리고, 여기서 매수 들어가서 물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등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등파를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반등파에 한번 물리게 되면은 약도 없습니다. 약도 없어요. 그 2년, 3년 동안 시장이 좋을 때도 이런 반등파에 물리게 되면은 이러한 하락을 맞는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등파에 당하는 이유 제가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매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산 자리에서 주식이 빠지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속해서 물타기를 한다던가, 물타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 10%였던 비중이 20%, 30%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아무런 손도 쓸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빠졌나? 근거 없는 바닥론. 자, 여기서만 보면은 이제 다 빠졌나? 반등을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전혀 근거가 없죠.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은 여기도 있고 그 밑으로 바닥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래서 보통 이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바닥인가 찐바닥인가 하면서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요.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목과 사랑에 빠지는 이 확증 편향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이 확증 편향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에 대해서 10명 중에 8명은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2명이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8명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이 2명의 좋게 평가하는 이것만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내 종목은 상승할 거야, 내 종목은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본인이 계속해서 좋아하는 그런 뉴스들만 찾아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을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반등파에 물리게 될 경우에 이 확증 편향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들입니다. 이 반등파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걸요. 자, 반등파를 그러면 피하는 방법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제가 커피잔 패턴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돌파할 때. 돌파를 하기 전에 이게 반등파인지 찐 반등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면 간단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걸 돌파할 때 매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돌파한 것을 보고 매수 타점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결론은 돌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자, 이렇게 반등파가 나왔어요. 자, 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반등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빠졌죠.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 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반등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등파에서 실제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어디냐? 찐반등이 나오는 구간. 자, 이 자리입니다. 여기 반등파 고점 자리잖아요. 이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가 그 다음 반등파가 나왔던 고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하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눌리고 나서 다음번 고점인 반등파 지역을 돌파할 때 또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커피잔이 어디 나오나요? 자, 이렇게 컵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손잡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보는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커피잔은 위대하다. 반등파 관련해가지고 반등파를 돌파하는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는지 제가 예시 종목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작년 11월 12일 날 42만 5천 원 가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자, 이런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들, 이렇게 양봉 뜨는 자리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따지고 보면 나중에 지나서 보면은 다 반등파였다라는 거예요, 반등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물리게 되면은 자, 27만 원 갈 때까지 이 하락을 다 견뎌내야 됩니다. 이 하락을 가격만 견뎌내는 게 아니고 기간적으로도 견뎌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가 진행이 돼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통 이래요. 선생님, 이렇게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 전고점 매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에서 내가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됐나요? 여기 돌파할 때 매수를 했다고 해도 35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입니다. 3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고, 자, 이 자리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해도 4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자, 전고점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갔다고 해도 43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이 종목 어떻게 됐나요? 이 종목 89만 9천 원까지 갔어요. 89만 9천 원. 자, 어디서 매수가 됐다고요? 여기서 매수가 된 겁니다. 여기서 매수가 돼서 이만큼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여기서부터 물려가지고 견뎌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등파를 조심을 해서 반등파를 돌파를 할 때 이러한 추세를 먹을 수 있는 매매법을 스스로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커피잔이 완성되기 위한 필수 조건인데 결국에 이 반등파를 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반등파를 넘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커피잔 패턴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러면 이 반등파가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47,450원을 돌파할 때 매수가 내일 만약에 혹시라도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매수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눌린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반등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해가지고 이 반등파를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중공업도 여기를 돌파할 때 내일 장대 양봉이 나오면 당연히 매수 타점이지만은 자, 이렇게 우리가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는 걸 기대를 할 수가 없으니 자, 눌렸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눌렸다가 그 반등파를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실리콘2도 오늘 음봉이 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내일 여기까지 갈지는 몰라요. 근데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눌렸다가 돌파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히든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반등파 돌파가 나온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정책주, 되게 중요한 정책주이고 새로운 국가 아젠다로서 우리가 이제 이쪽 에너지 고속도로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함께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냉장고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돈 가지고 와서 이 냉장고 그냥 구입만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엠밴드 입장하셔가지고 하이패스 상한가 고속도로 직행하는 이 하이패스 지급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송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에너지 고속도로 최근에 뜨거운 이 대선과 정책 관련된 종목이라는 힌트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선물을 나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 통해서 바로 엠밴드에 입장을 해보시면 됩니다. 엠밴드에 들어오시려면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QR코드 사용 방법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금 TV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한번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캔을 해주시면 링크 나오실 거예요.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이렇게 딱 핸드폰 화면에 나오실 텐데 그거 클릭해 주시고요.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엠밴드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엠밴드로 들어와 주시면 그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상한가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오늘의 히든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엠밴드로 들어와 계시면 송진 전문가님이 방송 끝나고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방송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바로 QR코드 촬영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안에 종목들 그리고 공유해드리는 내용들 저희가 무료로 전부 드리고 있으니까 다만 방송 시간 안에는 입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시간 이제 12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안에만 QR코드 촬영이 가능하니까요. 늦지 않게 들어와 주시고 방송이 끝내면 이제 QR코드가 닫히기 때문에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없는 점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엠밴드로 바로 입장해 주셔서 상한가로 직행할 수 있는 이 오늘의 히든 종목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종목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서도 송진 전문가님이 장중에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을 해드리고 계세요. 종목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봐야 하는 뉴스들도 다 여기서 무료로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이 또 밤 9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시장이 움직일 때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엠밴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엠밴드에 들어오시면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히든 종목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 장중에 송진 전문가님과 또 시장 대응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클래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전달드리고 있는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실전 매매 공략주 코너 통해서 오늘의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도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함께 하시죠. 내일은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을지 실전 매매 공략주 코너 통해서 저희가 종목 전달드릴게요. 오늘의 종목을 저희가 열어보기 전에 이제 마지막 방송에서 주셨던 종목들 AS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이제 뭐 정리를 해야 할지 네.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한화비전 한번 먼저 AS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잘 가더라고요. 예,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긴 했는데 좀 오늘 이제 좀 눌림이 나오면서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 대항마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드렸던 이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오늘 좀 장중에 좀 괜찮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비전 우리가 좀 한번 체크를 계속해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이제 눌림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 자, 아까 전에 그 조선 섹터라던가 방산 섹터 그리고 화장품 섹터랑 비슷하죠. 그래서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이틀째 이제 눌림 진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까 돌파를 해야지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돌파를 해야 될 자리를 돌파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눌림에 너무 기죽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러면 지금부터 매수를 하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4,800원 돌파가 나올 때 매수를 진행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략 이후에 우리가 이제 7%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는 넘어갈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5월 8일에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갈 때 그때 우리가 수익 실현을 또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효성중공업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관련 사이클에서 전력 수요 관련한 이슈가 큰 섹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북미 현지 법인의 캐파가 확장이 되면서 관세 리스크에서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폭풍 매수 중이다.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이제 실적 기대라던가 그리고 전력기기들 중에서 정말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마찬가지로 공략 이후에 7%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또 한번 눌렸어요. 눌렸지만은 오늘 또 이제 5일선 지지는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 이 자리 이제 고점이죠. 이 자리 이제 고점이죠. 잠시만요. 이 자리 고점을 돌파를 해줄 때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반대로 뭐 눌림이 나온다라고 해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을 해놨다는 겁니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근거는 마련을 해둔 종목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면서 신고가 가는 전략, 54만 9천 원 돌파하는 전략 취해지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성강밴드인데 이 종목이 좀 기대만큼 좀 크게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종목들의 특징 공통점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간다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폭풍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자,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자,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오면서 121선까지 좀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이 컵자리죠. 이 컵이 나온 자리 그리고 손잡이를 돌파를 했다가 눌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돌파가 나오면서 이 32,500원 1월 17일에 나왔던 고점 부분을 충분히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거로 볼 수 있는 돌파를 해줬다라는 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이 종목도 대응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오늘 일단 AS 세 종목 한번 들어봤습니다. 성광밴드와 하나비전, 효성중공업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우선 잠시 후에 오늘의 공략주 열어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 스캔 다들 하고 계시죠? 핸드폰 카메라 켜서 지금 TV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한번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링크가 나오실 거고 그 링크 클릭하시고 M밴드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방송에서 일단 종목을 두 가지 종목을 공개해 드릴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여기에서 M밴드에서 송진 전문가님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힌트 드리자면 에너지 안보,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정책, 지금 또 대선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방송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방송 시간 안에 여러분들 입장하셔야 오늘의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송진이라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 통해서 함께하는 공간 입장해 주시고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 관련된 이 종목까지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히든 종목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렸고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는 두 가지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이 탈플라스틱 정책,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히든주랑도 좀 어느 정도 맞닿는, 결이 맞닿는 부분이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관련해서, 기후 변화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이번에 이제 대선 토론에서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에코플라스틱은 정확하게는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사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차체 부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 쪽도 자동차랑 마찬가지로 관세 불확실성이 좀 있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 미중 관세가 극적으로 좀 어느 정도 90일 동안 좀 해결이 되면서 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의 수급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정책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에 어떻게 보면 저평가 구간이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현대기아차를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인데 이 현대기아차가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또 수혜가 있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보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8월 14일입니다. 작년 8월 14일 최고점을 찍고 나서 자, 최저점 2,120원까지 12월 달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커피잔을 두고 볼 때는 자, 여기 고점 부근에서부터 이렇게 크게 커피잔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가고 있는 자리인데 자, 에코플라스틱 좀 확대해서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여기죠. 그래서 자, 고점이 나왔고 하락 이후에 반등이 진행이 됐습니다. 반등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반등파라는 겁니다. 반등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눌렸다가 돌파를 하는 시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이 고점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 좀 상세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TCK. 오늘 반도체 쪽이 수급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하나 가지고 왔는데 TCK라는 종목은 최근 이제 반도체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이 엔비디아가 그 중국의 이제 반도체 칩 관련해 가지고 수출을 못하게 되다 보니 중국용 AI 칩에 이 GDDR7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수출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HBM, 신형 HBM에 비해서 성능이 저하되어 있는 칩인데 자,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인 TCK를 가지고 왔고요. 자, TCK 같은 경우에 이제 소부장 쪽인데 중국 매출이 높은 쪽이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매출이 높은 TCK도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TCK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제 컵이 나왔어요. 자, 커피잔에 컵이 나왔고 현재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자리들을 뭐 돌파를 한 건 아닙니다. 돌파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죠. 이 자리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 96,400원이죠. 여기만 넘으면은 전고점 149,000원까지도 열려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매수 타점 또한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히든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새로운 국가 아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 이 기후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또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은 자, 그 중심에 이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 자, 유럽이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고 나서 큰 피해를 입었었다라는 게 자, 우리나라도 이미 학습을 했고 다른 나라들도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안보에 맞춰가지고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 매수 진행하면은 충분히 이번 대선 정책에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테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그럼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컵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컵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반등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등파. 여기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들을 한 번도 돌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최근에 이렇게 돌파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 돌파 나온 자리까지도 최근에 돌파가 나왔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좋은 5일선 추세를 타고 있으니 이 종목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전 고점 부근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매수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상한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특히 지금 정책에서 뜨겁게 나오는 에너지, 고속도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직접 이제 이 종목 오늘 히든 종목 준비돼 있잖아요. 네. 언제쯤 주실 거고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밤에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히든방에서 공개를 할 예정인데, 근데 제가 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제가 2시간 반 만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분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이 종목도 상한가 한번 하이패스 우리 한번 직행하는 그런 매수 타점 한번 같이 가져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히든주입니다. 커피잔 기법으로 발굴하신 종목이고요. 지난번 마지막 방송 4월 30일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때 YG 플러스라는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주셨는데 3거래일 만에 종목이 1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차트만 저희가 조금 힌트를 드렸었는데 이 종목명이 궁금하다, 그리고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함께하는 엠밴드 바로 한번 들어와 주세요. 오늘 안내드리는 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조금 빠르게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면 QR코드 이제 닫히니까 종목 선물 못 받아가시거든요. 아직 종목을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QR코드 지금 TV에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검은색 정사각형 네모박스 보이시잖아요. 이게 QR코드라는 거고요. 핸드폰 카메라로 이쪽 화면을 한번 촬영을 해주시면 링크가 나오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송진 전문가님이 직접 종목 올려주실 예정이에요.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종목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힌트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 또 대선 관련된 종목이고요. 에너지 안보나 기후 대응 이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강력하게 상한가가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얻어가셔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진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건당 100원 발생하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답장으로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클래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 밤 9시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뵙는 걸로 할게요. 고맙습니다.